반갑습니다. 임용재 관장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레슨 영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유튜브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영상도 촬영도 하고 그랬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 도움이 돼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짧게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그립을 잡으실 때 여러 가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을 때 이 엄지손가락을 좀 정확하게 좀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엄지손가락을 요 나무 이렇게 깎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꽉 쥐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구부러지게끔. 이거는 좀 좋지 않고 러버를 조금 더 이게 러버하고 이 손잡이하고 이렇게 좀 겹쳐서 잡는 그런 그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셨을 때 이 공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뜨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요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공을 칠 때 이따가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포핸드 할 때 요 뒤에 긴장감을 계속 주면서 여기에 검지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스윙이 흔들리는 경향이 생기고 안으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조금 운동을 좀 양이 많아지면은 엘보우에 좀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좀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안 좋은 점에 대한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너무 여기가 뜨는 경우라든가 올라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엄지손가락에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히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립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악수하듯이 잡아주면서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겹쳐서 잡는 그런 그립을 형성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립을 이렇게 앞에서 보셨을 때 그냥 일직선상에서 여기가 이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손목을 너무 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꺾었을 때는 이 스윙에 대한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뒤로 제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리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뒤로 약간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나중에 이제 스트레이트나 크로스를 이렇게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각도 형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목 자체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각도면은 되겠습니다. 너무 내리면 이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포핸드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주먹을 넣고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주먹을 넣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을 했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넣고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실 텐데 이 팔꿈치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자, 활을 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많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팔꿈치가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드라이브나 이런 걸 배울 때 아니면 커터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이 팔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백스윙에 대한 부분은 이게 뒤로 뺀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힘을 좀 뺀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요 팔꿈치가 요 앞에서 이렇게 위치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스윙에 대한 부분을 자꾸 뒤로 이렇게 뺀다고 해서 거리감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오히려 공에 많이 밀려요. 왜냐하면 이 스윙을 할 때 공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백핸드를 하다가 앞에서 포핸드를 할 때는 이 앞에서 위치해 가지고 나와야지만 좀 더 빠른 동작을 하고 전환이 빠른데 이렇게 빼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치고 빼고 있다가 백핸드로 전환하는 게 늦어진다던가 그러니까 포핸드 하실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핫백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또 타점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공이 더 가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빼다 보면은 공이랑 더 가까워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밀어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앞에 두고서 라켓을 앞에 두고 오는 거에 맞춰서 이게 딱 이렇게 마주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느낌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보내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포핸드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윙을 여기다가 여기 왼쪽 눈 있는 데다가 꼭 붙여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자꾸 여기다 이렇게 붙이다 보면 가까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스윙이 많아져요. 자,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지금 전면에서 보셔도 라켓이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폭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거죠. 그냥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달을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니까 요 간격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다 붙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당겨오는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는 스윙이 되는 거죠. 아까 앞으로 보내는 스윙이 돼요.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위치고요.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포핸드를 치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이 중심 이동에 대한 거를 허리를 많이 돌렸다가 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가르치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이게 공을 칠 때 나중에 이제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시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심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허리 트는 게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꾸 이거를 틀다 보면은 요즘 같은 탁구는 또 현대 탁구는 또 굉장히 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팔로 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이 내가 지탱을 해준다는 생각, 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지탱해주고 스텝을 통해서 또 움직이는 동작 그런 걸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허리를 이용해서 공에다가 힘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탁구는 팔로 치는 거예요, 팔로. 그러면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뭔가 이 팔로 그냥 툭툭 치는 거죠. 이렇게 팔로 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팔로 치는 과정에서 내가 팔이 움직이다 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느낌이 생기는 거지. 억지로 이거를 틀었다가 받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윙이 여러분들이 포핸드를 처음 배울 때 딱 두 가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딱 들었다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왼쪽 눈에 대야 되고 또 허리를 틀었다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냥 전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팔에 힘을 뺐다가 그냥 앞으로 툭 좀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몸은 뭐 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배울 때 사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리듬에 대한 부분만 살랑살랑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공에 대한 박자만 맞춰서 앞으로 치는 동작.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좀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스윙이 1번에서부터 2번, 1번 이것이 아니라 3번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항상 저희가 가장 기본 자세가 딱 승마 자세를 잡잖아요. 승마 자세 잡은 상태에서 치고 다시 오고 이렇게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오는 동작을 해서 공을 치고 오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지자면 여기서 하나 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공이 몸쪽으로 올 수 있고 바깥쪽으로 올 수도 있고 낮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자세에서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세를 통해서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공을 앞으로 그냥 툭툭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중에는 여기만 이렇게 쳐요. 여기를 아예 포기한 자세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전면을 보고 치는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라켓의 면에 대한 부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 눈썹으로 또 그런 느낌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 스윙이 빨간 면이 보였다가 빨간 면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스윙을 가지신 분들이 엘보우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지금은 이제 가볍게 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스트로크라든가 스매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울 때 세게 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꺾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면이 됐으면 빨간 면이 계속 보여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빨간 면이 치고 힘 빼고 치고 여기 중심으로 왔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쇼트로 다시 오더라도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줘보세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돌려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전환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켓 자체가 앞에서 치고 있다가 치고 앞에서 치고 이렇게 앞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나중에 드라이브도 이렇게 배우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나와도 공의 파워라든가 이런 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화 자체를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하나 줘보세요. 자 드라이브 걸 때 이렇게 한다. 또 몸을 많이 써요. 또 몸을 많이 써 이렇게 걸고 몸 많이 써서 이렇게 걸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기에는 공에 대한 부분이 임팩트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부터 그냥 전면 보고서 거기서 치고 앞에서 그냥 쭉 그냥 이렇게 팔로 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임팩트. 그래서 포핸드부터 조금 더 앞에서부터 가볍게 화로만 이렇게 앞으로 편하게 이렇게 친다는 느낌. 저도 지금 오랜만에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빨간 면이 내가 보내는 방향으로 여기로 보내면 여기로. 그러니까 보내는 방향 자체를 자꾸 봐주면서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동작에 대한 스윙, 그 스윙을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드라이브라든가 스매싱이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게 받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셔가지고 나중에 내 스윙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